제7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친구들. 드디어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멀고도 먼 여정을 돌아서 온 내 친구들과 우린 다시 만났다. 마치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듯 어색함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달라진 건 친구들이 사랑스런 딸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사실뿐이었다. 처음 만난 그 소녀는 키가 크고 커다란 눈망울과 길쭉한 팔다리를 가져 마치 진짜 덴마크 소녀처럼 보였다. 내 친구가 말하길 쟤는 그냥 교포야 교포 흐흐. 그 소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처음 본 그 소녀는 우리에게 이름을 묻더니 땡땡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며 눈을 반짝이며 묻는 것이 아닌가.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이름을 부르고 싶다며 묻는 모습에 우리는 그만 웃음이 빵하고 터져버렸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닌가. 우린 만나자마자 그동안 쌓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궁금한 게 많았고 할 이야기도 끝이 없었다. 친구가 덴마크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덴마크는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보다 큰 땅을 가졌지만 인구는 부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장난감의 도시 코펜하겐이 수도인 북유럽의 이펑 군주국 덴마크는 프레데릭 10세가 다스린다고 했다. 대부분 비옥한 농지로 구성된 저지대와 구릉지, 너도 밤나무와 히츠로 덮인 황무지로 나뉘어 있다는 덴마크에는 백야도 존재한다고 한다. 나 역시 백야의 황홀함을 경험한 적 있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덴마크는 복지국가답게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한 가지 스포츠를 선택하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니 정말 대단했다. 그 소녀는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대회 영상도 보여주었다. 길쭉길쭉한 팔다리로 우아한 선이 너무 아름다웠다.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미래가 확실히 보일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선 피겨스케이팅을 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덴마크에선 전부 무료라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 소녀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였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또래에게 말을 걸기 어려울 만큼 학업에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소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우리와 대화도 잘하고 심지어 남편의 꼰대 유머에도 박수를 치며 웃어댔다. 우리는 친구들을 만난 것도 좋았지만 그 소녀와 함께 노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남편은 그 소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프로필 사진에 올리기까지 했다. 그걸 본 아들이 진심 섭섭해하며 장난스럽게 투덜대기도 했다. 우리는 부산에서 꼭 해야 한다는 요트 투어도 즐겼다. 그 소녀는 뱃머리 앞에서 겁도 없이 턱 걸쳐 앉아 발을 내미며 신나게 머리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즐거워했다. 나는 배가 너무 흔들려서 갑판까지 가지 못할 뻔했지만 두 남자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밖으로 나가 불꽃축제도 보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모두가 즐거워하니 나도 기뻤다. 다른 친구들도 오면 꼭 요트를 태워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카페에서 식당으로 또 식당에서 카페로 바닷가에서 또 다른 바닷가로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송도 케이블카도 타고 그곳에선 소녀와 남편이 함께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 소녀는 덴마크에서도 트로트를 좋아해 자주 듣고 따라 불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아이였다. 남편은 신이 나서 자신의 18번인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열창하며 엄청 즐거워했다. 내 친구들은 덴마크로 이사 오기 전 이탈리아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다. 육아는 한국에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기 마련인데 둘이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다. 그래도 내 친구는 틈틈이 육아일기를 써두었고 소설처럼 정리해놓은 것을 보고 역시 똑똑한 친구는 뭐든지 야무딱지게 잘 해내는구나 싶었다. 성악하는 친구는 덴마크 극장에 취직이 되어 가족 모두가 이탈리아에서 덴마크로 이사했다고 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옮기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젊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했다. 둘 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자랑스러운 내 친구들이다. 다시 한번 그 멋진 베이스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노래방은 가지 못해 아쉬웠다. 그날 우리는 그 소녀 덕분에 스티커 사진도 처음 찍어보고 우스꽝스러운 소품을 써보며 웃음 가득한 사진들을 남겼다. 그 행복한 시간들은 마치 폭풍처럼 지나갔다. 친구들은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 길다고 하며 매년 나오라고 졸랐다. 그 대신 이젠 자주 톡도 하고 통화도 한다.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랬는지 내가 투석하고 온 날은 꼭 톡이 와서는 오늘 별일 없이 잘했는지 꼭 묻고 또 남편이 병원 갔다 온 날도 어김없이 톡이 와서는 결과가 괜찮냐고 물으며 걱정해준다.
우리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친구들 곁에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프기 전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또 소중한 만큼 더 행복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하다. 덴마크에서 피겨를 열심히 연습하는 그 소녀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내 덴마크 친구들의 가는 길 또한 축복하고 응원한다. 다시 만나자 사랑스런 덴마크 피겨 소녀야. 오늘 어땠어요? 덴마크 소녀의 사랑스러움이 전해졌나요? 몸은 아프지만 그 병에 매몰되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채우고 신나게 살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 그럼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 하이하이.